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푸짐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푸근해요. 왜요? 이 어깨에 이 얼굴 달고 다니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게스트 보고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요? 네.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이런 발언을 해도 괜찮으신 거죠? 제 마음이니까. 방송 끝나고 또 화장실에서 잠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개 중에는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경제에 상당한 그런 뭐 전문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제 이 정치 분야까지 정치 기자들이 긴장해야 돼요. 멀티세요.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반가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타임즈의 안태희 기자를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CN은 친정 같은 곳이잖아요. 네, 한 2년 만에 오셨어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격하게 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격하게. 한번 이렇게 비교 영상 한번 누가 더 부담되나? 오늘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시종 지사와 오재세 의원이 불꽃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오락가락 오재세 의원 발언에 속내는 출발합니다. 네, 지역의 그 서원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지역의 4선 국회의원인 오재세 국회의원께서 지난 방송에 저희도 나왔었죠. 나왔어요. 그래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 예. 당내 이시종 현 지사와 경선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일 날 국회 출입기자 지역의 국회 출입기자와 만나서는 이시종 지사 체제에서 성과가 없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문화예술 쪽에 투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성과도 없고 나이도 많으니 그만 후배한테 물려주는 게 옳지 않냐. 예.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셨죠. 어울리지 않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3일 후인 7일에는 갑자기 또 100점 만점에 100점 지사다. 예. 이시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죠. 제가 보기에는 뭐 계산된 정치적 행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도지사는 상당히 조직도 강하고 인지도도 높지만 국회의원은 뭐 주로 지역구 의원이 좀 알 정도지. 예를 들어 오재세 의원을 뭐 충주에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도 베트콩이 이긴 게 게릴라전으로 이겼잖아요. 전면전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베트콩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까? 이게 좀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면전에서 그 100점 만점 100점은 지사가 앞에 있고 그 앞에 오재세 의원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어보니 면전에서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라고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 측근의 말로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언론이 덤빈다. HCN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도전자가 뭐 잽을 날려야죠. 뭐 자꾸 잽을 날려야 되는데 우리 안태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오락가락 행보까지는 우리 기자들이 만들어낸 것 같고 이제 그걸 우리 기자들은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기사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황을 좀 보니까 좀 세게 얘기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시종 지사의 경제 부분을 사실 아픈데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점 갈수록 강도는 커질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당끼리는 잽인데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이게 어퍼컷이야. 아주 핵심을 확 찔러가지고. 왜냐면 이게 사실 본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한판이 돼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정책적 비판을 통해서 3선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후배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시종 지사는 1947년 4월 18일생이고 47년생. 그다음에 오재세 의원은 1949년 4월 5일생이에요. 그죠. 거의 만으로 그러니까 68, 70. 후배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후배한테 넘겨주라. 세대 교체를 얘기하기는 좀 무리한데 그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어떤 역풍을 좀 맞아서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도 하여튼 먼저 선공을 해서
그 날린 잽 중에서 진짜 후련한 건 있어요. 저는. 뭐요? 저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이수종 예. 지사가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사실 그거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언론에서는 뭐 이 받아쓰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죄송하지만 이 좋은 쪽에 평가를 많이 내놨지만 사실상 어떤 언론이 또 받아쓰기를 시민들은 그랬어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할 정도로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오 의원께서 이게 뭐 고려시대 무신정권 때도 아니고 뭐 이렇게 풍자를 하셨는데 저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예 마스터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81억짜리인데 도비 시비를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에서 얘기를 해서 어떤 경기 몇 월 며칠 어떤 경기에 몇 명을 데려다 달라 끝까지 했어요. 그래 이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는데도 호응이 없어서 굉장히 큰 비판에 직면했던 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당히 좀 저는요. 반응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여기서 잽을 날렸는데 왜 이시종 지사는 가만히 있죠? 답이 없어. 아마 대책회의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대책까지 했는데 무대응이 상책이다. 근데 결론 날 것 같아요. 근데 기자들 세계에서 혹시 들리는 뒷담화는 없으신지요? 상당히 그 격분을 했고 당시에 오재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측근들은 말할 수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격분했고 지금도 굉장히 흥분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대응하면 같은 그 주자가 되는 거예요. 주자 대 주자가 되니까 그 지금은 출마한다고 얘기를 안 한 상태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끓고 있고 그러면서 이야, 오히려 그렇구나. 이런 면도 있어요. 예방 접종을 맞은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오 의원이 시원하게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할 얘기가 뭐 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방 조사를 맞아 놓으면 본선에서 뭐 크게 상대방에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좀 버틸 그런 근력도 좀 생길 아니 테고. 근데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정우택 지사하고 그 이원종 지사, 정우택 지사가 이제 도전했을 때 그때랑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정우택 의원께서 계속 찔렀잖아요. 이원종 지사를. 근데 이원종 지사 묵묵부답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불출마했잖아요. 결국은 혹시 그렇죠. 이시종 지사가 불출마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아직 네.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시종 현 지사는 3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안 한 상태고 네. 오재세 의원은 이미 진작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 또 뭐 자꾸 잽을 찔렀는데도 이시종 지사께서는 묵묵부답. 지금 상황에서 오재세 의원의 저런 어떤 말씀들이나 행동들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효과가 있을까요? 오재세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분도 자기 그 처지가 좀 절실하지 않느냐. 절실하다. 오히려 남을 지적하기 앞서 자기도 사선 의원이고 좀 더 있으면 이제 7순이 넘잖아요. 그다음에 예. 5선을 할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안 될지. 경력이 더 좋아질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지금 뭐 경선 때까지 국회의원은 후보를 의원직을 사퇴 안 해도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선 들어가면 밑질 장사는 사실 아닌 거예요. 아니다. 경선 통과하면 사퇴하면 되고요. 아하. 그때 그러니까 가서. 많은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중앙당 또 도민 또 청주 시민에게 지역구에도 에도 그렇죠. 지역구에도. 알리는 불붙은 지사 선거전 누가 유리할까?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예. 본선에 나가면 둘 다 뭐 승산은 뭐 지금 현재 전국으로는 충분히 승산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 경선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부 경선으로는 이시종 지사가 월등히 유리할 것 같아요. 월등히 이유는 일단 민주당원들이 안정성을 좀 희구하잖아요. 안전성. 이시종 지사가 훨씬 더 안전적이고 그 다음에 둘이 별 차별성이 없어요. 거기다 저보다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지사로서 당내 관리, 그 지사로서의 당내 관리도 있고 또 북부권 표심. 아무리 충주 에코폴리스로 폭망했다고 해도 북부권 표는 아직도 아니에요. 그 이시종 지사 제가 충주잖아요. 가보니까 평판이 뭐 거기는 오재세 의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삼선 도전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 유권자들이 좀 점수를 깎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마인드 부족 이런 부분 또 그동안에
뭐 이란 뭐 2조 원 투자 유치 실패, 그렇죠. 정주 MRO 이런 거 부분, 에코폴리스, 에코폴리스 또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주 오송역 역세권을 묶지 못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방치해서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천추하는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이 땅값이 모르게 올라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지사님이 좀 빨리 서둘러서 좀 했더라면 삼선하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생산 피로감과 경제 실체. 예. 누가 더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예, 오재세 의원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고 대체 효과를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냐. 경제 기자라서 확실히 틀리네. 경제 용어. 단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 그렇죠. 그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예. 그렇다면은 그런 대체 효과가 뭐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런 현직 지금 지사가 상당히 유리할 것인데 거다. 그걸 어떻게 이제 뒤집느냐, 좀 노력하느냐. 예가 좀 달려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오재세 의원이 진정성을 얼마나 보이느냐, 즉 의원직을 경선 때 사퇴를 하느냐, 이거. 그래서 한간에서는 아니 진짜 경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 의구심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 물론 뭐 본선에 들어가면 뭐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지만 아니, 경선 경선 때부터 사퇴를 한다. 파부 침수 자세가 없다는 거죠. 오재세 의원이 이 결정적으로 도전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아니, 모든 걸 내걸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당내 경선할 때도 의원직 안 버리고 그래야 된다는 해도 의견도 되는 되니까, 거예요? 네. 그건 가능한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예. 오재세 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흥행은 굉장히 불붙어서 흥행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흥행은 조금 도움이 되겠는데 냉무 같아요, 냉무. 이게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시민을 위한 비전 갖고 뭐 다투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자리 다툼, 노후 설계 이런 거 한참 가지고 되는데 다투는 마지막에 힘이 쭉 거니까 빠지네, 또. 냉무. 예. 흥행 조금 재미는 있어졌는데 냉무. 내용 없습니다. 노영민이라는 키워드가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기정사실. 제가 볼 때는 미쳐요. 충분히 미칠 수 있고 만약에 노 의원이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충북에서 아마 지금 대통령과 가장 뭐 전화 통화를 한 이렇게 가장 그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봤을 때 노심이 어디로 갔냐? 지금 외형상으로 볼 때는 뭐 이 시사한테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또 뭐 청주시장 후보 누구한테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막후에서 실세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심이 청주시장 후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타날 것 같아요. 도지사보다. 바로 밑에. 왜냐하면 도지사랑 청주시장이 이렇게 거의 파트너십을 갖잖아요. 네, 네. 둘이 같이 떠야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는 건데 예. 저번에는 뭐 한 명만 되고 한 명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청주시장 후보에 그 노영민 의원 뭐 직계라고 표현되는 네. 그 뭐 연철 의원 도의원도 네네. 출마한다죠. 예. 또 정정순 전 부시사, 네네, 그렇죠. 또 뭐 이광희 도의원, 한범덕 전 시장 이렇게 쭉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당대 5대5거든요.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현재 룰인데 네. 그 룰이 거의 확정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당심을 누가 잡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서 거기에 이제 실제 노심의 반영이 됐냐 안 됐느냐, 누구한테 갔냐. 거기에 정치력이 누가 더 센가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시종 지사도 그게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거에 도움되는 사람을 만들. 그 오재세 의원도 마찬가지죠. 자기 선거에 도움되는 시장 후보. 묘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누구랑 맞추느냐. 화랑의 작대기. 화랑의 작대기. 이게 반전 포인트가 되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노 주중대사는 지금 그 외형적으로 내심 두 분한테는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한편으로 이시용 지사 어떤 선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장섭 정무부지사 데려다 놓는 걸 보면 아마 두 사람 간에 뭔가 모종의 뭐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가능성이 네.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정설인 것 같고요. 아하.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발생하기 어려운 노영민 그런 상황이고. 대사는 또 의문의 1승이네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이제 지금 뭐 어떤 뭐 정무부지사를 기용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선을 보면서 예. 이시종 지사가 노영민 그 주중대사가 돌아오지 못하게 테러를 차단하는 위해서 지금 막 영입을 하는 거 아니냐.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돌아오더라도.
그런 얘기도 그거는 있어요. 김 기자님하고 저는 반대 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협력을 좀 얻으려고 하는 뜻이다. 근데 여기는 때렸잖아.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 의원하고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돌아와도 혹시 내년에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뭐 5월에 오느니 4월에 오느니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도지사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런 영향력에서 좀 자기의 철옹성을 이시종 지사는 쌓으려면 그 인맥을 쭉 부무마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완전 다른 해석이에요. 여하튼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정무부 지사 있고 또 송재봉 엔지오 센터장이 송재봉 센터장 보좌관으로 영입했죠. 예. 또 체육 부문에서 한홍구 충북 체육회 사무처장 1년 연장 있죠 임기.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충북 신용보증재단 그 이사장의 현직인 충북농협본부장 이은걸 본부장이 1월부터 가요. 그리고 또 여성정책관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각 분야에 자기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 거 정설이다 이것이 지역에.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추측만 할 뿐인데 그걸 우리가 관전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걸 한번 잘 유심히 보면 이번 선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한판에서 여기 있지도 않은 노영민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항상 보면 정치 얘기할 때마다 언제 뭐 중국 가서 한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꾸 그 노영민 의원이 전 의원께서 중국에 가 있는데도 자꾸 거론되다 보면 어떻게 잘못하면 역풍도 불 것 같아요. 반발심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있지도 않는데 자꾸 노심이 어떠냐 뭐 이렇게 자꾸 얘기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죄송한데 혹시 노영민 의원한테 뭐 엇가신 적 있어요? 아니 정치의 본 모습은 아니죠. 이게 정치가 공식의 무대에서 경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건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서로 자리를 놓고 서로 뭐 이렇게 밀실 야합하듯이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송재봉 센터장이 특보로 지금 이제 소통특보 그렇죠? 가요. 이 한판에도 출연을 하셔서 파란만장한 미래를 좀 비추기도 하셨었고 그랬던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시종 지사의 입장에서는 소통비서관은 그러니까 전문 임기제 그 공무원을 지난 1월 1일부터 1월부터 뽑을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뽑은 건데 그동안 그 뭐 당에서는 부지사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자료를 왜 안 주냐 협치를 한다면서 왜 안 하느냐 그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거기 연장선이어서 선거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자리를 선택한 송재봉 센터장은 과연 무슨 입장이었겠느냐. 그 청주시장에 나가려고 하다가 접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거기 엔지오 센터장만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후배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라는 요구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불렀으니 가서 한번 그쪽을 경험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시민단체가 참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관리화돼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주는 어떤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순수성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시민사회단체로서 시민사회단체 그 간부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그 기관에 어떤 자리를 또 너무 또 탐내는 게 아닌가. 또 주면 또 덜컥 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판하실 때니까 신나서 평소에 불만 들어오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 쪽에 이게 쉽게 해서 지금 이제 추세가 거버넌스, 협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시민사회 쪽에서도. 그런데 지금처럼 누구 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남의 우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라도 그런 것은 좀 논란이 있을 거고 지금 뭐 페이스북에도 계속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해한다는 사람과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 같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안 기자님이 항상 저런 거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본인께서 권력이 품이나 권력이 우산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으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오늘 방송 전에 뭐 두 분께서 오늘 리턴 매치 한번 해보시겠다는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게 뭐 시민단체가 협치나 거버넌스나 아니면은 뭐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관과 연관을 맺고 아니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시민단체의 위상이나 중립
중립성을 위해서는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된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도 다 맞고 한데 예. 시기나 명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재봉 센터장한테는 일단은 시기적으로 이거 완전 선거용이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 참 하기 쑥스럽고 안 하고 싶은 사실 질문인데 우리 이선희 작가 꼭 이렇게 써놓아가지고 점수를 매겨보래요. 오재세 이시정 지사. 말 나온 김에 이시종 대 오재세 둘은 100점 만점에 각각 몇 점일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질문인데. 예, 기자님부터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아 이게 난감한데요. 한 분씩 하시죠. 먼저 예, 이시정 지사. 이시종 지사는 제가 보면은 그 행정 쪽엔 뭐 하여튼 달인 같은데 예. 경제 쪽에는 우리 안태희 기자가 분석을 했겠지만 경제 쪽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쪽은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 우와, 빵점 아예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이제 점수를 깎겠다는 뜻이고. 네. 행정 쪽은 예, 오재세 의원 또 마찬가지로 행정가 출신이지만 또 바이오나 이런 쪽에 강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오히려 두 사람 중에 그렇게 사실 장점만 따가지고 도지사가 되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예. 점수를 굳이 준다라면 두 분 다 한 70점씩 주겠죠. 아니 좀 달라야 한 분한테 좀 유리하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상황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두 분 다 100점. 오. 100점 받았으니까 이제 재수하지 마시고 이제 마시고 이번에 그냥 저기 하시죠. 이야, 알겠습니다. 예, 오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던 사랑의 짝대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과연 실전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오재세 의원과 이시종 지사와 오재세 의원의 불꽃 신경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누적적 이득이라고 있어요. 마태 효과라고 그러는데. 누적적 이득? 예, 이득. 예. 왜냐하면 가진 자가 더 풍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까지 다 뺏어가서 가진 자가 배부르는데 예. 이걸 뭐 마태 효과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볼 때 이시종 지사가 훨씬 유리하죠. 오재세보다 유리한 국면인데 다만 오재세 의원이 어떻게 저걸 게임에서 진입장벽을 자꾸 뚫어가면서 그 이시사를 뭐 능가할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 누적적 이득 이런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좀 같이 이왕 경쟁 제대로 좀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마태 효과를 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번 도지사 선거도 고위 관료 출신들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이슈도, 새로운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영국의 처칠 총리가 그런 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풍자적이지만 가장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 체제를 다 빼고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체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역대 모든 도지사 선거를 다 빼고 다음에 지방 도지사 선거도 최악의 이슈도 인물도 정책도 없는 최악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벌써 우려가 됩니다. 오늘 방송을 신나게 한 것 같은데 끝이 좀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시종 지사 오재세 의원 얘기 쭉 했는데 뭐 정리 한 말씀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그분들이 정치할 때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 언제나 그 마음을 다시 처음처럼 그 초심을 다시 이번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거는 강기갑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선거철이 좀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소통도 하고 공격 안 하던 사람이 막 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 한판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실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최근에 나온 뭐 조금 됐습니다만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음악도 좋고 가사도 좀 와닿고 이번 소론가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별처럼 수많은